여러분 지금 유가를 보셨습니까? 브렌트유가 배럴당 109달러를 넘겼습니다. 4월 2일에는 1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년 전에 70달러대였던 게 지금 110달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고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이 하루 700만 배럴에서 최대 1200만 배럴까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P모건은 OECD 원유 재고가 4월에만 1억 6,600만 배럴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뻔합니다. 에너지주 사라, 방산주 사라. 뉴스 틀면 엑손모빌주가 차트 띄워놓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유가 올라가니까 정유주, 에너지주 수혜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가격에 반영된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가 109달러가 진짜 타격을 주는 곳은 엑손모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구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엑소모빌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석유를 필요로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15분만 집중해 주시면 유가와 AI 산업의 원가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중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구조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둘,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다. 셋, 에너지주가 수혜를 받고 소비재와 항공이 타격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르잖아요. 그 전기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가장 절박하게 쓰고 있는 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AI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숫자부터 봅시다. 엔비디아의 H100 GPU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은 700W입니다. 최신 B200은 1000W입니다. 이걸 수천 대씩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때려 넣습니다.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데 소요되는 전력은 작은 도시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AI 쿼리 한 번, 그러니까 챗 GPT에 질문 한 번 하는 게 구글 검색 한 번 하는 것보다 전력을 10배 이상 먹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전력의 4.4%였습니다. 176테라와트시. 이것만 해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8년까지 최소 6.7%, 최대 12%까지 올라간다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전망합니다. 가트너는 더 구체적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5년 448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80테라와트시로 사실상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예측합니다. 그중에서 AI 최적화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21%에서 2030년에는 44%로 뛰어오릅니다.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유가 109달러. 이게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전력의 약 40%가 천연가스 발전이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가 오릅니다. 미국의 도매 전력 가격은 2025년에 전년 대비 23% 올랐고 2026년에 추가로 8.5% 오를 것으로 EIA가 전망합니다. 소매 전기 요금은 5년 동안 21%나 뛰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평균 18센트를 넘겼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40%에서 60%가 전기료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엔비디아 GPU 가격이 비싸다. 한 대 3만 달러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GPU 값이 아닙니다. 전기가 문제입니다. GPU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쓰지만 전기료는 매달 청구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 전기료가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폭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마진이 압박을 받고 결국 빅테크 수익성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유가 109달러라는 숫자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이야기가 아니라 AI 산업의 원가 구조를 뒤흔드는 트리거라는 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브렌트유 배럴당 1달러가 오를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아마존의 이익이 깎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빅테크가 이 구조를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이미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력을 직접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장기 계약으로, 그것도 원자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 PPA를 맺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쓰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를 재가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명한 쓰리마일섬이요. 1979년에 2호기가 부분 용융 사고를 일으켰던 그 쓰리마일섬의 1호기를 되살리는 겁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크레인 청정 에너지 센터. 835메가와트 용량입니다.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하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 비용은 16억 달러, 미국 에너지부에서 10억 달러짜리 대출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기술 리퍼비시 단계에 들어갔고 2027년에 재가동 예정입니다. 당초 2028년이었는데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폐쇄된 원전을 단 한 기업을 위해 되살리는 겁니다. 아마존은 더 크게 갑니다. 탈렌 에너지와 1920메가와트짜리 PPA를 체결했습니다. 2042년까지 탈렌의 서스케안나 원전에서 탄소 프리 전력을 공급받겠다는 계약이에요. 펜실베이니아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나와서 환영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SMR, 소형 모듈 원전까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구글은 더 미래지향적입니다. 카이로스 파워라는 4세대 원자로 스타트업과 500메가와트짜리 소형 모듈 원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가동하고 2035년까지 전체 플릿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8월에는 테네시밸리 오소리티 TVA와 함께 50메가와트짜리 전력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미국 공공 유틸리티가 4세대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최초의 계약이었습니다. 메타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장기 계약을 물색 중이고 루이지애나에서는 엔터지와 1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가스 발전으로 돌리되 탄소 포집까지 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을 되살리고 아마존이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구글이 차세대 원자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빅테크가 이미 에너지 회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엑소모빌이 유전에서 석유를 뽑아 파는 회사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에서 전기를 뽑아 AI를 돌리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력 확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3마일섬 재가동이 2027년입니다. 카이로스 파워의 첫 원자로가 2030년이에요. 아마존과 탈렌의 풀볼륨 전달은 2032년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그 사이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지금 이 시기에 빅테크는 비싼 전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원전 계약을 했다고 바로 전기가 싸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전기료가 오르는 구조 속에서 마진이 깎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전 투자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6억 달러, 아마존이 200억 달러, 구글이 수십억 달러. 이 돈이 결국 AI 투자의 수익률을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유가가 올라도 괜찮은 놈이 있냐?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 놈이 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왜 테슬라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2025년 매출은 127억 7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27% 성장했어요. 4분기 매출만 38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에너지 사업부의 총이익률이 28.7%에서 31%를 넘깁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부 이익률이 16%대인 것과 비교해 보세요. 거의 2배입니다. 에너지 사업부가 매출의 13%밖에 안 차지하는데 이익의 23%를 벌어다 줍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은 2025년 기준 46.7기가와트입니다. 전년 대비 49%나 늘었어요. 3년 연평균 성장률이 168%입니다. 2026년에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만 이연수익 49억 6천만 달러를 인식할 예정이라고 10K 보고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2025년에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2025년 2월에 가동을 시작해서 연간 4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 2,000대의 메가팩을 생산했습니다. 휴스턴 공장은 2026년 말 가동 예정이고 연간 50기가와트시 용량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됩니까? 유가 상승은 전기차 수요를 자극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거든요. 동시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수요도 폭발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잡아주는 대용량 배터리가 필수가 되니까요. 유가 100달러가 넘으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가속되고 그 투자의 핵심 장비인 메가팩의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머스크가 미웠던 분들도 이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석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가 그 증거입니다. 반면 가장 타격받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두 곳이 보입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AI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크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비용 직격탄은 덜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이폰 제조의 중심이 중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54% 관세를 때렸습니다. 유가 상승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애플의 환율 역풍이 커집니다. 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고객이 누구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바로 지금 전력 비용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빅테크들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이 심해지면 GPU를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동을 못합니다. 북부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데이터 센터 신규 허가가 중단된 카운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력 인프라가 못 따라가니까 이게 엔비디아 해자가 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해자가 유지되려면 빅테크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전력 확보 비용이 AI 투자 수익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GPU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칩은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서버를 못 켜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차곡차곡 구독자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고민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구조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승자는 세 부류입니다.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관련 기업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계약을 맺었고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입니다. 15개 사이트에 21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요. 비스트라도 텍사스 전력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빅테크가 줄 서서 원전 전력을 계약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의 장기 수익 가시성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다음입니다. GE버노바, 이튼, 퀀타 서비스 같은 기업들이에요. 미국 전력망은 지금 역사적인 병목 상태입니다. PJM 인터커넥션에서는 2028년까지 49기가와트, 그러니까 대형 천연가스 발전소 49개에 해당하는 발전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량 시장 가격은 거의 10배가 뛰었어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7,2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이 돈이 송배전망 교체와 변압기, 스위치 기어 제조사에게 흘러갑니다. 에너지 저장 기업들이 세 번째입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플론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해가 안 뜨면 태양광은 쉬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춥니다. 이 변동성을 흡수해주는 대용량 배터리 저장 장치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시설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가 109달러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산업의 원가 구조를 재편하는 트리거입니다. 핵심을 세 줄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유가 상승은 전기료를 올리고 전기료 상승은 AI 데이터 센터의 운영비를 폭발시킨다. 빅테크는 원전 계약까지 하면서 전력을 확보하려 하지만 이 투자가 완성되기까지 최소 2027년에서 2032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진짜 돈을 버는 건 전력 인프라 기업, 원전 사업자, 에너지 저장 기업이다. 차곡차곡의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유가 100달러 시대가 열렸을 때 단순히 정유주나 에너지주를 쫓아가는 건 이미 늦은 게임일 수 있습니다. 진짜 구조적 수혜는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저장 쪽에 있고 이 섹터는 아직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전력 변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빅테크의 해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해자가 하나 추가됐어요. 전력 확보 능력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을 되살리고 아마존이 200억 달러를 쓰고 구글이 차세대 원자로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빅테크는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승패가 2027년까지 여기서 갈린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테크의 분기별 자본 지출 발표를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건 GPU 수요 둔화의 시그널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의 3마일섬 재가동 일정을 추적하십시오. 2027년 재가동이 예정대로 되는지 지연되는지가 원전 섹터 전체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분기별 배치량과 이익률을 체크하십시오. 이 사업부가 테슬라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AI 시대의 진짜 전쟁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석유가 실리콘의 원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엑소모빌과 엔비디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그걸 보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 구조를 파고드는 분석을 더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차곡차곡 투자연구소의 멤버십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십 가입하셨다고 지금 당장 비밀 종목을 알려드리거나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후원이 이 채널이 더 깊은 리서치를 하고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연구소장한테 커피 한 잔 사준다. 그 정도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가에도 연료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도 전기가 필요하듯이 차곡차곡 또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담 없이 관심 있으신 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에 또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